여러분, 기도하는 의 다음 가사를 아십니까? 바로 깍입니다. 조용필은 오빠부대라는 용어를 대중화시킨 가수이기도 하다. 이 단어의 파급력이 어마무시했는지 현재 오빠부대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 표제어로 올라와 있다. 여담으로 한 여자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에 조용필에 관해 얘기하면서 그 친구는 와이셔츠에 나비 넥타이만 매면 영락없는 하우스 보이즈라는 발언을 했고, 이를 들은 여학생들이 일제히 발언을 취소하라며 들고 일어나 해당 교사가 지도하는 수업도 거부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고 한다. 조용필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조금이나마 설명이 되는 일화이다. 조용필은 국내 탑클래스 가수만이 도전이라도 해볼 수 있는 잠실 주경기자 콘서트를 무려 7번이나 매진시켰다. 국내 콘서트 최다 관객 동원 타이틀도 당연히 조용필이 가지고 있다. 그의 커리어는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지만 짧게 서술하자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10년대에 걸쳐 차트 1위 곡을 보유하고 있다. LP, 테이프, CD, 음원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히트곡과 한국 내 최대 콘서트 인원 동원 기록, 예술의 전당 7년 연속 공연 기록을 가진 가수다. 조용필은 한마디로 말이 필요 없는 한국 대중음악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공중파 연말 가요대상 전관왕 4회 및 4연패 2번을 포함해 총 11회를 수상한 진기록을 세웠는데, 이것도 1987년 더 나은 음악을 하고자 TV 프로 대상 수상 거부를 선언해서 최소 11회를 수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용필은 가요 역사상 최고의 가수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며 후배 가수들의 꿈같은 존재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신해철이 까불지 못하는 유일무이한 인물임은 물론 이승철, 이은미, 방시혁 등 어디 가서 고개를 숙일 일이 없는 가요계 거장들 또한 조용필 앞에서는 고개를 못 든다고 한다. 특히 고 신해철의 조용필에 대한 존경심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 무한기도를 데뷔한 대학가요제에서 당시 독설가로 유명했던 심사위원 조용필이 후한평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신해철에게는 은인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조용필도 신해철을 귀여운 후배라고 평가해서 주위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조용필은 배우 안성기와 중학교 동창으로 서로 집에도 놀러갈 정도로 절친이라고 한다. 양희은은 조용필에게 기타를 가르쳐준 사람이 안성기다 라고 언급했는데, 먼저 기타를 배운 안성기를 보고 조용필도 그에게 자극을 받아 기타 연습을 더 열심히 했다고 한다. 또한 조용필 본인의 회고에 의하면 중학교 때 같이 앉는 짝꿍이었다고 한다. 안성기의 말을 빌리자면 조용필의 키가 중학교 때 키 그대로라고 하더라. 한쪽은 가왕, 한쪽은 국민 배우라서 일명 먼치킨 콤비라고 불리기도 했다.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중학교 동창인 안성기와 나란히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인 은관 문화훈장을 받았다. 여담으로 조용필, 안성기 이외에도 구봉서와 패티 김도 받았다. 조용필은 데뷔 앨범인 1집 돌아와요 부산항해 때부터 이미 대한민국 대스타로 자리매김을 했다. 조용필 아버지는 한 인터뷰를 통해 내 아들이 누가 봐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버는데 아직까지도 자기 집 하나 없이 전세로 살고 있다. 아무래도 매니저가 됐든 누가 됐든 중간에서 해먹는 것 같다. 기자가 한번 알아봐달라고 기자에게 부탁했다. 이에 해당 기자가 말하기를, 누가 중간에서 해먹는 게 아니라 조용필은 100을 벌었다 치면 90 이상을 음향장비, 악기 등에 전부 투자하고 해외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1등급 장비로 모두 맞추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라고 답했다고 한다. 거기다가 그 엄청난 음향장비를 운송하려고 덤프트럭을 2대씩 사서 끌고 다녔다고 한다. 최정상의 자리에서 오히려 더 나아가기 위해 음악에 그 모든 걸 재투자했다는 점이 상당한 의의를 갖는다. 일찍부터 그런 데이트를 치는 것도 어려운데 갑작스러운 인기에도 묵묵히 재투자, 더 나은 음악을 위한 도전은 정말이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조용필은 1990년 친구의 노래로 대중가요 최초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리며 최초 기록 스타로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다. 노래 친구여는 어릴 적 친구를 추억하는 애틋한 정서가 교육적으로도 좋은 의미이기에 선정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뿐만이 아니라 친구여를 시작으로 돌아와요 부산항에 여행을 떠나요 한 500년도 교과서에 실리며 가장 많은 노래를 교과서에 실은 가수이기도 하다. 조용필은 1994년 40대 중반의 나이로 미국 교포 출신 사업가인 안진현 씨와 가정을 꾸렸다. 조용필에게는 두 번의 아픈 이별을 겪고 세 번째 결혼이었다. 뒤늦게 만난 이 부부는 자녀 없이 오붓하게 지냈지만 2003년 안타깝게도 아내 안진현 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면서 조용필은 사별하게 되었다. 장례식 내내 식음을 전폐한 조용필은 장례식을 마친 후 아내가 없는 집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노래방을 찾아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조용필은 아내를 가슴에 묻었고 아내의 이름 중 한 글자인 진을 제목으로 한 헌정곡을 발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1993년 12월 2일 조용필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새벽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지하철 한풍구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는 사고를 냈는데, 조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26%로 음주운전에다 무면허였던 것까지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다. 사고 직후 조용필은 병원에 입원했고 치료 후 퇴원 후에는 구속이 되는 0.35에는 못 미치는 숫자인지라 불구속 입건,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한다. 이 사건은 조용필 가수 인생에서 유일한 5점 아닌 5점으로 남아있다. 2013년 45주년을 맞아 조용필이 19집을 발표했는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바운스 열풍에 흠뻑 빠졌다. TV 가요프로에 출연하지 않고도 1위를 했다. 2013년은 가요계에 내로를 하는 명곡이 쏟아졌던 한 해였다. 조용필의 바운스는 올해의 노래로 선정되었는데 2위가 싸이의 젠틀맨, 3위가 기룡파 빠빠빠, 4위가 엑소 으르렁, 5위가 아이유 분홍신이었다. 정말 쟁쟁한 한 해였다. 조용필의 19집 앨범에 대해 음악평론가 강원은 19집의 음악성 자체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하기보다 최고의 슈퍼스타지만 또 한 번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앞으로 쓰러지겠다라는 조용필의 승부사적 기질을 엿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 조용필은 아직까지도 국내 아이돌 음악뿐 아니라 전 세계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항상 듣고 분석한다고 전해졌다. 그 작업을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트렌드나 감을 잃지 않고 EDM을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단순히 한국 아이돌을 참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앨런 워커, 시아 등을 즐겨 듣는다니 완전히 젊은 뮤지션들, 아이돌과 경쟁하는 가수라고 할 수 있다. 조용필은 이미 연예계에서는 알아주는 노력한 가수이다. 그의 피나는 노력과 끝없는 도전이 재증명되었는데, 조용필은 한 인터뷰를 통해 판소리한 대목을 말하자면 흉내다. 연습도 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성대가 붙기도 했다. 탁성이 안 나오는데 그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목소리에 문제도 생기고 그랬다. 막 토하기도 했다라며 피나는 연습 시절을 회상했다. 그러면서 조용필은 매일 연습하고 밥 먹는 시간 이외에는 기타만 쳤다. 거기서 소문이 나서 미 8군에 들어가게 됐다고 가수로 데뷔하게 된 사연을 전했다. 또한 조용필의 중학교 동창인 안성기는 손을 보고 깜짝 놀랐다. 쇠독이 올라서 초록색이 됐더라. 손가락이 전부 굳은 살이 박혀서 몇 번 곰고 그랬던 모양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다가 아프면 좀 놀고 이렇게 하지 않나. 하여튼 포기하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다고. 조용필이 결코 타고나기만 한 천재는 아니라는 것을 언급했다. 조용필은 가요계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기부에서도 통 크게 여러 번 기부를 했다. 조용필은 사별한 부인의 유산 24억을 상속받아 전액을 심장병 어린이를 위해 기부했다. 아마도 심장마비로 고인이 된 아내의 영향이 있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조용필은 공연 수익금도 상당액을 통 크게 쐈는데 2010년 공연 수익금을 소아암 어린이 500명에게 기부했고 이는 약 20억 원 상당이었다고. 2009년에는 조용필 장학재단을 세워 매년 3억 원씩 내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돈뿐만이 아닌 재능 기부에도 활발한 편이다. 조용필은 소록도 위임 공연을 개최했고 내년에 또 올 것을 약속했는데 정말로 1년 후 그 약속을 지켜 박수를 받았다. 조용필은 조용하지만 화끈한 선행으로 포브스지에서 선정한 아시아의 기부 영웅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조용필의 대표곡은 정말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이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연은 히트곡으로만 구성되었는데도 양일 겹치는 노래 없이 이틀이나 진행되었다. 고독한 러너, 고추잠자리, 그 겨울의 찻집,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그대여 기다리는 아픔. 이상 말하면 영상이 끝도 없이 길어질 것 같으니 자막으로 대체하겠다. 실제로 조용필 콘서트 멘트 중 발표한 곡이 너무 많아서 다 하려면 며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조용필의 콘서트를 마치고 콘서트장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가뜨고 싶었는데 하는 반응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이미 자타공인 가왕 조용필은 현재는 물론 세월이 훨씬 많이 지나 있을 미래에도 잊혀지지 않을 전설로 남을 것입니다. 그의 기록을 깰 수 있는 가수는 글쎄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후배 가수들에게 무한한 용기와 기감을 주는 조용필, 앞으로 아직 쓰여지지 않은 그의 기록과 영광을 기다리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킹은 매일 저녁 6시에 업로드됩니다. 하루 한 명 스타와의 소개킹.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